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용역이나 불법 하도급 계약, 자격증 명의 대여 등 철거 계약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7월부터 사적 모임 기준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됩니다. 우선 5인 미만이었던 사적 모임 기준이 9인 미만으로 느슨해집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최대 6명이, 이후 15일부터는 최대 8명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취식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등도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1일 서울의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0일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받은 누적 인원은 277만여 명으로 28.9%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데요. 서울시는 우선 철거 공사 중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 9곳을 점검한 뒤 이미 철거 공사가 끝난 조합 7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또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용역 또는 불법 하도급 계약, 자격증 명의 대여, 회계 처리 등의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처지에 떠밀려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희 헬로티비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이 홀로서기를 하면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은 어떤 것인지, 또 이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은평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 보호종료 아동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설을 나온 뒤엔 한동안 모텔에서 지냈고 공장 음식점 등에서 일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보육원 친구들입니다. 부모의 가난이나 이혼, 학대, 사망 등 각각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진 아동 약 2만 4천 명.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의 형태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 해 2,60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른으로 규정한 나이는 만 19.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제대로 된 자립 준비 없이 홀로서기를 하다 보니 사회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만이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 1년 전쯤 이 집을 구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동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만 18의 홀로서기. 아이들은 혼자서 집도 구하고 일자리도 찾고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있었으면 뭐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설에서 알려준다 치면 이제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1부터 4? 딱 이 절반만 알려주고 또 해보면 막상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어려운 거죠. 막막하게 있다가 마침 친구 한 명이 월세방 잡았다 해서 같이 반반씩 내기로 해서 같이 들어갔죠.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책이 있지만 이를 지원받는 아동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도 집이 없어요. 거의 LH가 이전에 나가가지고 자립해서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하지만 아이들이 집 구하는 것도 본인 혼자서 스스로 하기 힘들어서 거의 시설의 자립 담당 요원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력이 부족해요. 거기는 한 명, 시설에 한 명 아니면 2명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의 집을 같이 구해주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립 초기 불안정한 주거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500만 원 갖고 오면 정말 10명 중에 8명은 3달 안에 그걸 다 써요. 그 큰 돈을 또 어떻게 갖고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 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1년 선배님들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일단 얘네들이 집이 없으면 그 집에서 살게끔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또 같이 쓰는 거예요. 보호종료 아동에겐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되는데 대학 진학도 취업도 쉽지 않은 아이들은 이 돈으로 버텨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기를 당하기 일쑤고 범죄에 말려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조건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 관계가 있어서 그 공동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랬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울감, 이것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문제가 조금 안타깝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문제의 대안을 너무나 개별적으로 너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고 있는. 어디에도 발을 못 붙인 채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올해 은평지역 아동 양육시설 4곳에서 퇴소한 아동은 56명. 이 중 26명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립 3년 차인 종환이는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할 땐 사람들한테 치이고 지금은 또 혼자고 이제 혼자 견뎌야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마 애들도 일을 시작 못하는 계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혼자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힘들고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던 거.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 251명 중 절반 이상이 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아동법상 보호 종료 5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 지원 체계는 미미합니다. 최근 5년간 퇴소한 친구가 178명이거든요. 자립전담 요원이 그 178명의 친구들이랑 지금 보호 종료 직전의 아이들, 고3 아이들이거든요. 그걸 전담을 해서 이제 퇴소 준비를 시키는 사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혼자서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 친구들을 관리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마찬가지기는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 종료 아동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비율은 26.3%에 달합니다. 최근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 담당 인력을 배치했지만 현황 파악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퇴소한 아동까지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여력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시설 관리 담당 직원이 1명 있는데 요부 아동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기존의 민간 단체에서 하던 학대조사 업무가 이 구로 넘어오면서 요부 아동을 관리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까지 뽑아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뭘 이렇게 조치하고 이런 건 없고 이제 그 친구들의 상황만 확인하는 거라. 취재진이 동주와 재만이를 다시 만난 곳은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청소년 도서관 작공입니다. 이곳은 중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동주와 재만이가 작공을 알게 된 계기도 학교를 그만두고 갈 곳이 없던 때였습니다. 작공같이 이제 저희의 이런 상황을 알고 문제 생겼을 때나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딱 생각하면 그런 거죠. 작공인 거죠. 저희한테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어른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런 거점 공간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이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공동체에서 함께 잘 사는 거예요. 퇴소한 아이들 중에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정말 이런 어려움 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옆에 어른이 한마디만 이렇게 해줬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역의 여러 청년 정책에서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심리정서 서비스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기관들이 각 지역별로 좀 존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도 굉장히 많고 청년 정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부처에 보호종료 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회를 향해 첫 발을 뗀 보호종료 아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지,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가 의문인 거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찾으면서 살 것 같아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건 너무 싫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요 진짜 잘해줄 거예요. 누구한테? 저희 애한테, 제 와이프랑 화목하고 다정하게.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